KA 관계자 답변. 인도네시아 망연자실. 있니? 우리 허락 없이 KF-20일 못 판다. 첫 수출국 발표에 회박 놓는 인니 상황.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한국형 전투기 KF-21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조짐이다.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대상자 외에 다른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유출 시도에 가담한 혐의점이 포착되면서다. 10일 관련 사정의 밝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인도네시아 국적 A씨가 외부로 빼돌리려 했던 이동식 저장 장치, USB, 내 자료 중 기밀 또는 기밀에 준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해당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 A씨 외에 또 다른 인도네시아 기술진 B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17명의 리더격인 A씨는 지난 1월 B인가 USB 여러 개를 지닌 채 퇴근하려다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방위사업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A씨에 대해 35일간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합조단은 A씨의 혐의점만 명시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으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해당 자료의 작성 경위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B씨도 주목하게 됐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USB에 담겨있던 KF-21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촬영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수사당국이 우선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 인물에 대한 혐의점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포렌식 등 과학 수사를 통해 정확한 USB 기록 과정 등을 살펴볼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B씨도 입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USB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다수의 보고서가 발견된 만큼 향후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KF-21 기술 유출 사건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합조단 조사 차원에서는 A씨가 가지고 나가려던 USB의 적게는 4,000건에서 많게는 6,600건이 자료가 담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수사 의뢰 전 KA는 USB 내 자료 중 유의미한 내용은 10건 미만이라며 이 중 일부는 KA가 기술 공유를 한 자료이지만 무단으로 촬영된 KF-21 설계도면도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합조단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USB에 KF-21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 카티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이 역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상이다. 카티아는 설계도면을 입체화한 것으로 KF-21 기술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간 KA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기술을 자체 학습하는 과정에서 카티아나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KA의 기술을 직접 유출하는 건 엄격한 통제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경찰 수사에서는 보다 폭넓은 자료 및 진술 확보가 가능한 만큼 실제 카티아가 USB에 담겨 있었는지 또 KA의 입장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SB 내 자료가 언제부터 축적되어 왔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상으로 꼽힌다. 관련 기술 정보를 놓고 장기간 본국과 파견 기술진들 사이에서 공유가 이뤄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가 USB를 전임자에게 인계받았을 뿐 USB를 KA에서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KA 개발센터 내에서 해당 USB의 사용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미 의회에 환한 UAE
그 사이 파고든 중국산 스텔스기 J-20 밀리터리 브리핑. 미국의 중동 지역 안보 파트너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최근 F-35 도입 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제 J-20 전투기를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에서 진행 중인 6세대 전투기 사업들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스웨덴은 그리펜을 이을 차기 전투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UAE가 미국의 겁으로 도입이 어려워진 F-35 전투기의 대안으로 중국의 J-20 전투기를 잠재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사실은 4월 23일 UAE 군 합동 작전 책임자가 중국 공군 사령관을 만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당시 에이브럼스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UAE가 관계를 정상화한 뒤 이스라엘은 UAE에 대한 F-35 판매에 반대하지 않았다. 2020년 11월 트럼프 정부가 F-35 전투기 최대 50대를 포함한 23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질적인 군사적 우위 유지, 인권 문제, 그리고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중국 화웨이와 협력 중단을 아랍에미리트가 거부하는 등 문제로 미 의회 등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UAE는 F-35 도입이 어려워지자 2021년 12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8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의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UAE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는 계속해서 F-35 도입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라팔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이 F-35 같은 5세대 전투기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UAE는 대안을 찾고 있었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J-20은 중국 청두 항공기 공업이 생산하며 중국 공군이 2017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2023년 중반까지 200에서 250대가 생산돼 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UAE의 최대의 교역국이며 최근 군사적 유대관계도 강화되고 있다. 2023년 2월 UAE는 중국과 L-15 훈련기 1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 48대까지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UAE 항구에 중국군 시설이 건설 중인 것이 발견되면서 양국 간 군사 협력이 심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만약 UAE가 중국과 J-20 전투기 도입에 합의한다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무기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내 세력 균형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UAE 중국과의 J-20 협상이 미국의 F-35 판매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5월 6일 이하 현지 시각 스웨덴 국방조달본부 FMV는 스웨덴 항공우주업체 사보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 GCAP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FCAS이 진행되고 있지만 스웨덴은 어디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스웨덴은 수십 년에 걸친 노력으로 항공우주 공학 분야에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부는 그리펜 전투기를 생산하면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스웨덴 공군 참모총장은 미국 국방매체 디펜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전투기 제작 사슬이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사례였으며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모총장은 새로 계약한 전투기 연구를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념 연구를 통해
스웨덴에 가장 적합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스웨덴의 합당한 능력에 투자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위산업계에서 스웨덴이 유럽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또는 새로운 파트너와 프로젝트를 진행할지에 대한 추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음 행보에 대해 아직 결정한 것은 없으며 적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는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웨덴이 선택한 방향이 무엇이든 스웨덴 산업계가 항상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ASS의 군사항공우주 선임연구원은 디펜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양한 옵션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유럽에서 또 다른 전투기 프로그램의 출연은 막대한 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작다며 스웨덴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왕립군사연구소 로사이의 선임연구원은 스웨덴 정치권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비교적 작고 효율적인 공기역학적인 기체 설계, 전자전 장비, 신속한 소프트웨어 개량, 유지보수 용이성 등 스웨덴의 전투기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은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방부의 혁신을 이끄는 캐서린 힉스 국방차관이 두 번째 리플리케이터 구상을 더 크고 빠르며 더 많은 예산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플리케이터 구상은 힉스 차관이 2023년 8월 말 밝힌 것으로 2년 안에 여러 영역에 걸쳐 수천 대의 저렴한 소모성 무인 시스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구상을 발표한 8개월 만인 2024년 3월 미 국방부는 첫 번째 리플리케이터 구상의 첫 번째 트렌치를 위한 제품을 선정했다. 처음에는 어떤 제품들이 뽑혔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 국방부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리플리케이터의 첫 번째 트렌치의 여러 전통적 및 비전통적 공급업체의 다양한 크기와 탑재 하중의 무인 수상함, USV, 무인 항공기 시스템, US, 및 대무인 항공기 시스템, CUS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육군의 스위치블레이드 600 자폭 드론 구매가 첫 번째 트렌치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이 시스템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효용성을 입증했고 미군의 추가적인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트렌치의 선정이 빨라진 것에 대해서는 5월 5일 2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지난 8월 힉스 차관이 구상을 발표한 뒤 2에서 4년 걸릴 작업을 지난 8개월간 작업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첫 번째 트렌치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힉스 차관이 이끄는 팀이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구상인 리플리케이터 2.0을 계획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국방부 혁신부서 DIO의 더그백은 리플리케이터 2.0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번에는 더 빨라질 것이며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리플리케이터를 통해 도입될 무인 시스템과 그 숫자에 대해서는 기밀로 분류돼 추정치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그100은 첫 번째 리플리케이터가 수천 대가 될 것이며 일부는 수만 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